이것 봐, 볼드모트 뭐 하는 거예요? 어? 아이고. 아이고, 자. 현욱, 만술. 자, 영차 반응의 중요한 예로다가 이렇게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요 놈이 그 촉매로 사용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보시면 주기율표상 그 10족 원소가 있어요. 10족. 몇 족? 10족. 그래서 10족 원소에 누가 있냐면 바로 니켈, 팔라듐, 플래티넘 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라듐은 니켈 밑에 있는 요 원소. 그러니까 이제 뭐 읽을 때 팔라디움 이렇게 있는 금속인데 뭐 공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촉매로 사용을 하면 짜잔 되는데 이게 그래서 결국 영차 반응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수소 기체입니다. 보통의 조건에서 수소는 기체로 있죠. 기체 존재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기체니까 사방팔방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사방팔방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슝 어딘가를 비행해 날아간 다음 자, 뭔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테니스공 같은 거를 탱탱탱 하다가 뭐 바닥에도 뭐 벽에도 이렇게 던지면 공이 탱탱탱탱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슝 날아간 다음에 보통은 탱탱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수소 기체는 여기에 있는 이제 팔라듐 이제 뭐냐면 고체 표면에 슝 날아가다 보면 놀랍게도 여기서 똑 하고 붙어버려요. 슝 날아간 다음에 떡 붙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뭐랑 똑같냐면 왜 여러분 이런 장난 해봤나 모르겠는데 휴지죠, 휴지. 휴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물을 적셔가지고 여기 벽에다가 휙 던지고 어떻게 돼요? 벽에 던지면 착 붙잖아요. 왜 우리 잘 알아요? 우리 잘 알아요? 어떤 선생님한테 들어봐가지고 많이 해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 그거 물은 좋아.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수소 분자가 슝 날아온 다음에 왜 이렇게 팔라듐 표면에 딱 하고 붙어버리냐면 여기에 수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 뭐냐면은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있잖아요. 요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바로 금속 표면에 있는 팔라듐에 전자를 이압하고 제공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위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소 기체가 팔라듐 표면에 화학 결합을 하면서 딱 붙어버려요. 무슨 말 알겠죠? 딱 붙어요. 근데 얘가 딱 붙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놀랍게도 여기서 원자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 공유결합이 붙은 상태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는 뚜뚜뚜뚜 해서 이렇게 표면에 있는 팔라듐, 이렇게 표면에 있는 팔라듐이랑 짜잔 이런 식으로 원자 상태가 이렇게 그 베이결합을 통해 팔라듐 표면에 쫙 코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쫙 코팅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에 있는 에틸렌이 어디선가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얘 또한 상태가 기체거든요. 그래서 얘도 기체지만 얘도 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선가 이제 슝 해서 비행해서 날아오겠죠. 자,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그 구조적으로 이런 식의 평면 기하학적 구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중결합 화합물은.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요 파이결합 전자,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저 전자가 이 팔라듐이랑 약한 베이결합을 이루고 있는 이 수소 원자랑 이압 하고 서로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요렇게. 그래서 이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던 전자가 여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소 결합, 수소가 가지고 있었던 파란색 전자가 여기가 되면서 이렇게 수소가 올라붙은 에테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마치 어떻게 생각해도 비유적으로 생각해도 좋냐면 여러분 그거 가스 돈가스 좋아해요? 왜 돈가스 싫어요? 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로요? 고기 안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아닌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를요? 아니, 돈가스랑 고기는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심각하게 물은 건 아니고요. 그래요. 뭐 싫어할 수도 있죠. 그래.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돈가스 별로라는 사람 처음이네. 어쨌건데. 네. 아니 뭐 싫어할 수도 있죠. 그 돈가스 마트들 어떻게 해요? 이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패티를 만든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기름에 튀겨야 되잖아. 근데 이제 기름에 튀길 때 그 와삭한 식감이 또 돈가스에선 중요하지. 그러면 그 튀길 때 그 와삭한 식감을 위해서 그 고기 패티에다가 뭘 발라? 그렇지. 빵가루를 바르죠. 빵가루.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기 패티에다가 뭐냐면은 이제 계란물을 조금 입혀가지고 밀가루를 한번 묻힌 다음에 그 다음에 빵가루를 무슨 말 알겠어요? 묻혀가지고는 기름에 튀기면 빵가루가 부풀면서 와삭와삭해진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런 튀김 같은 작업을 할 땐 요런 이제 넙대에다 한 이제 트레이에다가 빵가루를 이렇게 이제 뿌려두지. 빵가루 뿌려둔 다음에 고기 패티를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빵가루를 묻힌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빵가루야. 이게 고기 패티.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빵가루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고기 패티를 탁탁 누르면 당연히 고기 패티 이렇게만 묻으면 빵가루가 여기 묻을 수 있나? 빵가루 여기 있는데 고기 패티 이렇게 하면 빵가루 여기 묻어? 어디 묻어?
여기 묻지 여기. 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그래서 이제 씬 첨가가 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영차 반응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바로 이런 식의 수소 원자들이 바로 촉매 표면에 포화되면 그때부터는 반응물 농도에 관계없이 반응 속도가 일정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되게 빠르거든요. 후딱 진행이 돼요. 관건은 어디냐면 바로 이쪽이에요. 수소 분자가 팔라듐 표면에 붙어서 원자화되는 2단계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즉 이것만 되면 그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에서는 여기 있는 팔라듐 촉매 표면에 이 수소 원자가 얼마나 잘 코팅이 되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팔라듐 표면이라고 하는 게 어쨌건 고체니까 유한한 넓이의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수소 원자가 쫙 깔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놈의 농도가 아무리 많아도 표면에 깔려 있는 이 수소 원자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그냥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왜 맛집에 줄 서기 얘기를 한 거 그거랑 굉장히 상황이 유사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영차 반응의 가장 중요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뭐 옥스토비 책뿐 아니라 메스터톤 책에도 요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정도의 얘기를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죠? 오케이. 다다. 어우, 좋아. 그래서 21세기에 수소 경제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수소 경제? 아니, 과학고 다니는데 수소 경제란 말도 안 들어봤어요? 수소 말이 연료전지. 그렇죠. 연료전지의 재료인 수소요. 그래서 연료전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동력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구동되는 자동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료로 이렇게 뭐 휘발유나 석유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수소를 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수소를 사실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기 좋게 수소를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보관한 것을 필요할 때마다 운반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수소를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땅 밑에 지하에. 근데 필요할 때마다 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지하에. 저기 가서 수소 좀 캐와라 이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하에 이거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뽑아내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요? 네. 아마 폭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하가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건 어디에 보관해 놓는다는 얘기는 그걸 담아둘 그릇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릇의 소재가 뭐예요? 그것도 대규모의 좀 튼튼하고 안전한 그릇은 바로 금속이잖아요. 금속으로 인간은 대부분의 큰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 뭐 아니면 유조선 뭐 이런 거 다 쇠덩이잖아. 금속이잖아. 근데 놀랍게도 기존 금속에다가 이렇게 수소기체를 담아 놓으면 이렇게 니켈, 팔라듐, 플래티넘이 이게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꼭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많은 금속에서 이런 수소 원자가 표면에 붙어서 원자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화된 수소는 당연히 반응성이 더 크겠어요? 반응성이 더 작겠어요? 반응성이 아주 커집니다. 반응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 말은 안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산된 수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냐, 그리고 필요할 때 적시적재로 수송하냐, 이게 수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아무 그릇에다가 수소를 담아두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수소를 담아두는 특수한 그릇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과 관련된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디예요? 그것과 관련된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 어디겠어요? 뭐 우리나라가 아니죠. 수소의 이제 보관과 수소의 유통 기술이 가장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가장 발전된 나라. 대한민국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라고. 대한민국에 맞다고요? 우리나라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다음 수소 경제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뭐겠어요? 네, 수소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을 냈느냐. 그건 이미 연구가 끝났어요. 끝났군요. 연구 결과 존나 좋다. 알겠죠? 네. 그냥 그게 결과예요. 수소를 사용하면 존나 좋다. 그게 연구 결과의 끝. 연구는 다 돼 있어. 그럼 중요한 건 수소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사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공소가 있어요. 바로 누군가가 수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수소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수소 생산 1위가 어디예요? 수소 생산 1위. 전 세계 수소 생산 1위가 어디예요? 뭐? 아니. 아니 이게 막 던지지 말고. 응?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화학적 지식과 지리적 지식, 정치적 지식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 지식으로. 네, 다 관련이가 이게 지금 이 한 질문에 화학, 지리, 정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한 질문에. 수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요? 네. 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많이 생산하는 나라죠? 석유요. 석유죠. 어? 그럼 석유하고 수소기체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요. 바로 원유 속에는 막대한 양의 수소기체가 그냥 많이 녹아 있어요. 그냥 많이 녹아 있어요. 그냥 수소기체. 왜냐하면 원유라고 하는 건 그 상태가 액체예요, 고체예요, 기체예요. 원유 실제로 본 사람, 뭐 화면으로도 원유 실제로 본 사람. 원유 색깔이 어때요? 원유 색깔이 어떠냐면 저 만수 저기 티셔츠 같은 색깔이에요. 시꺼매요, 시꺼매. 근데 만수 좀 잘생겨진 것 같은데? 어? 아니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만수 요즘 이렇게 수업할 때 이렇게 과묵한 거예요? 옛날에는 막 그래요? 막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묵한 거예요? 좀 어색해요, 만수. 응? 왜 과묵한 거예요? 진짜로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요,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소가 많이 나느냐? 수소라고, 그러니까 원유라고 하는 게 걸쭉한 액체예요. 그리고 당연히 원유는 극성이 크겠어요? 극성이 작겠어요? 원유는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질문이 어려워요? 자, 원유는 물에 섞여요? 물에 안 섞여요? 자, 그럼 원유는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극성이 거의 없죠? 자, 수소기체는 극성이 커요? 극성이 작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원유와 수소기체는 서로 성격이 달라요?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수소기체가 어떤 식으로 누출이 되면 원유 속에 잘 녹게 돼요. 뭐 마치 물에 암모니아 같은 게 잘 녹듯.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수소기체가 원래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죠?
수소기체가 원래 어디서 많이 이거 뭐 굳이 필기를 안 하는 건 이렇게 뭐 그냥 아주 심하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서 필기를 하진 않는 건데 네. 수소기체가 원래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죠? 우주에서. 뭐요? 우주에서 그거 그. 아 우주에서요? 예, 그건 맞아요. 나요? 예, 그건 맞는데 네. 그게 지구로 오긴 어렵잖아요. 아, 물 전기분해 시켜요. 아, 물 전기분해요? 예, 가능은 합니다만 물을 전기분해한 수소기체로 다시 전기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그건 당연히 경제적으로 득이겠어요? 경제적으로 손해겠어요? 그건 당연히 경제적으로 손해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구에서 수소기체는 어디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땅 속에 묻혀 있는 방사성 물질의 핵분열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방사성 물질이 뭐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같은 미량 원소들이 지구에 있긴 있잖아요. 지구 땅펌에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핵분열을 할 때 뭐 중성자나 양성자나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 한단 말이죠. 어? 양성자? 양성자가 뭐예요? 그게 수소죠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등등의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분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소가 그러니까 원래 양성자 형태겠죠. 양성자가 튀어나오다가 주변의 전자를 끌어들여서 수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속이라고 하면 땅속은 기본적으로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기체 이게 그 땅속은 고체잖아. 네. 고체 상태에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수소 기체는 만들어진 수소 기체는 지구 내부로 들어가겠어요? 표면으로 올라오겠어요? 그럼. 표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왜? 밀도가 작으니까요. 밀도가 작은 애는 반중력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반중력 방향으로 움직여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돌들, 안반들 이런 사이에서 이게 슉슉슉슉 나오다가 갑자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대한 원유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유가 사실은 왜 석유가 고갈된다고는 하죠. 근데 그 석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뭐 사실은 지구가 의외로 넓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원유가 억수로 많으면 거기에 수소기체가 밑에서부터 이제 슈슈슈 하다가 원유를 탁 만나면 거기 쫙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또 화학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자,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는 네. 압력이 클수록 커져요? 압력이 작을수록 커져요? 근데 클수록. 자, 지금 어려운 질문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액체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커요? 압력이 작을수록 용해도가 커요?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가 크다고요. 그러면 그렇지, 헨리의 법칙.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원유는 땅 속이니까 네. 고압 상태겠어요? 저압 상태겠어요? 고함이요. 고압 상태겠죠? 네. 그럼 수소기체가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요. 쫙 녹아버린다고. 그래서 원유에는 그런 수소기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석유를 시추할 때 석유가 원유가 있다는 걸 지질학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파이프를 딱 뚫어가지고 딱 뚫는 순간 먼저 팍 나오는 게 사실은 수소기체예요. 그걸 과거에는 보통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보통 날렸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보통 버렸어요. 그래서요. 보통 버리거나 아니면 파이프를 따로 연결해 가지고는 대학교나 연구소로 보내요. 거기서 연구용으로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산유국들은 수소기체가 보통 공짜예요. 산유국들은 그래서 그 파이프를 그 나라의 국립대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거든요. 그럼 이제 실험실에 이제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수소기체 같은 걸 공짜로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다고요. 실험실 같은 데서.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전 세계 가장 큰 그 수소 생산국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크래킹이라는 기술 알아요? 크래킹? 크래킹. 크래킹. 우리말 번역은 쪼갬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부서뜨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크래킹은 쪼개는 건 쪼개는 건데 보통 뭐로 쪼개는 거냐면 heat. 자, 이건 뭐냐면 원유를 끓여올리죠? 그럼 원유를 끓여올린 다음에 특정한 조건에 고열을 딱 가하게 되면 그 석유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 수소가 결합이 깨져요. 깨지면서 저분자량 물질들로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쪼개질 수가 있는데
그때 또 수소기체가 많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수소기체와 관련된 최대 생산국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어? 바로 압둘 알라이만을 만났죠. 압둘 알라이만인가?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그리고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압둘 살 알라이만인가? 하여튼 알살라이만인가 사람인데 왜 이름이 미스터 에브리띵일까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민주주의 국가 아닌 거 알죠?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왕이 있고 그 사람이 지금 그 다음 후계자예요. 그 왕세자인데, 네. 그러니까 권력 서열 2위죠. 권력 서열 2위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1위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할아버지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요. 완전 할아버지 허허허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모든 걸 그 왕세자가 다 하거든요. 일통정.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왜 미스터 에브리띵이냐면 그 사람이 비공식 세계 1위 부자예요. 그 사람이 전 인류에서 20만 년 동안의 인류 중에 제일 부자인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1위야. 아, 비공식으로요. 기술식으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공식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는 재산이 다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압둘 알라이만 그 사람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훨씬 더 많아요. 얼마 정도 그래서 추정되나요? 1800조로 추정하더라고요. 추정. 근데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는 그 사람 스스로도 몰라요. 그럼 나라를 하나 살 수 있지 아, 않나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1년 GDP가 1,500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5천만 인구가 1년 열심히 일하면 1,500조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은 혼자서 1,800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뜻으로 미스터 에브리띵인데, 그래서 저번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왕세자를 만난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이거 지금 수소 좀 써라. 바로 그걸 하자는 얘기죠. 콜라보레이션을 하자는 얘기죠.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열심히 수소 연구해.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쪽으로 갈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은 그 수소와 관련된 일을 앞으로 엄청나게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을 잡을 때 꼭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도 잡을 잡을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 복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복지가 엄청 좋다고요. 워낙 부자인 나라라서 엄청 좋아요.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 연구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사실들을 겸사겸사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영차 받는 거 관련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볼 거예요. 네. 거기 271페이지에 연습 문제 9가 있을 거거든요. 연습 문제 9 찾았어요? 뭐 답이 수록되어 있는데 살짝 가려보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예상으로는 여러분 중에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연습 문제 9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나는 칠판을 지우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네. 자, 볼까?
이거 오케이. 이거 다 풀었어요? 아, 네, 저 나왔습니다. 대단한데요? 이야, 우혁. 이야, 박수! 잘 풀려요? 잘 풀려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가 B하고 C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A는 반응물이고 뭐 B하고 C는 생성물이네요. 이때 이제 화학 양분 개수가 A 대 B 대 1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1리터로 부피가 고정되어 있는 그릇에 처음에는 A만 있다가 반응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러면 A는 반응물이니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이 A는 그 양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인 B하고 C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실험 데이터가 이제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 반응물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표현해 준 게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전체 내부에서,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에서 A의 몰 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거기에 있는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억 1. 자, 바로 뭐냐면 그래프로부터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로부터 본 반응은
영차 반응인 것을 알 수 있죠. 왜죠? 왜냐하면 이게 이거랑 이게 그냥 직선 그래프. 바로 봐. 농도와 시간 사이에 바로 1차 함수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이 경우는 요렇게 A가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y분의 x 곱하기 t 더하기 x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게 뭐 이 문제 풀 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바로 저렇게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x가 지금 여기서 y 절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데이터가 딱 명확하죠. 요 점하고 요 점, 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0,x와 y,2분의 x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러분들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마이너스 2y분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시간하고 농도, 그래서 시간하고 농도가 1차 함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는 영차 반응이다 라는 것을 바로 그래프에서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 그렇다면 영차 반응에서는 아까 어떤 중요한 양론적 관계가 있었느냐? 바로 요거 동일 시간 간격 동안 반응하는 물질의 양이 어떻게 된다? 같아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얘가 영차 반응인 걸 확인을 해야 동일 시간 간격 동안 반응하는 물질량이 같다라는 논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차가 아닌 1차나 2차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동일 시간 간격 동안 변화하는 물질량이 같은 건 오직 영차 반응에서만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딱 바라보면 우선은 묘하게도 시간에 따라 요런 타입의 문제도 흔치 않은데 바로 반응물의 몰 분율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게 영차 반응이건 1차 반응이건 관계없이 사실 반응물의 몰 분율은 계속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계속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는 처음에 있다가 점점점 없어지고 B하고 C가 점점점 나타나는데 이때 얘들 사이의 몰 분율이 이랬다가 요랬다가 요렇게 알겠죠? 뭐 참고할 수 있는 사실은 이때는 뭐라는 얘기겠어요? only 누구뿐? only A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 건 맞는데 이 감소하는 걸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동일 시간 간격 동안 반응하는 정도가 같다라는 관점으로 이 몰 분율을 분석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자 1, 9, 7 이렇게 되잖아요? 11분의 11. 그럼 얘를 편의상 이렇게 둔다면 얘는 요렇게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나겠죠? 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모두 다 동일 시간 간격이니까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해보진 않았지만 만약 3t 시간에서의 몰 분율 데이터를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바로 11 빼기 over 1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17분의 5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동일 시간 간격 동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러면 맨 처음 출발이 되는 그 시작이 10일에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보세요. 첫 번째 1 A의 만의라고 할까요? 초기 몰수를 11 N0로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1이라는 단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 존재했던 A의 몰수가 11 단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때 그냥 편의상 N0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정하는 비례상수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겠네요. 바로 x 1리터 11N0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이 관계 무슨 관계?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x 1리터 11N0가 무슨 관계가 성립할까요? 그냥 x가 11인 대로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x의 의미가 뭐예요? x가 뭘 본래를 바로 A의 초기 농도죠. 초기 농도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농도고 단위가 이렇게 몰이니까 그때 부피, 자 부피는 계속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죠? 안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 x 몰 농도에다가 초기 농도에다가 그때의 부피를 곱하면 그게 초기 몰수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부피를 1리터로 고정했느냐는 거예요. 왜 부피를 1리터로 고정했을까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농도가 이제 몰수의 감소가 있구나. 바로 뭐냐면 부피가 1리터이기 때문에 편의상 농도를 바로 뭐라고 생각해라? 몰수라고 생각해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1리터로 고정을 시켜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할 재밌는 요소는 두 번째 이 농도 변화들을 보면요.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반응의 경우 없어지는 A의 몰수와 변화하는 전체 몰수가 어떻게 되죠? 매 순간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몰 분율이죠. 몰 분율. 그럼 몰 분율의 정의는 뭐예요? 몰 분율의 정의는 전체 몰수분의 저 해당 A의 몰수. 그게 몰 분율의 정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재밌게도 전체 몰수는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하죠. 그리고 A의 몰수는 점점 감소하죠. 근데 재밌게도 전체 몰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A의 몰수가 감소하는 비율이 항상 같다. 알겠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거 준다. 해줄게요. A 두 번째 E. 자, 바로 뭐냐? 세 번째 반응 양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 양론을 생각해 볼 것이냐? A 개수가 B 개수와 C가 된답니다. 자, 초기에 A가 몇 몰 있었죠? 11N0 몰 있었죠. 반응을 하는데 얼마나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A만큼 없어지면 얘네들은 B만큼 C만큼 B만큼 N만큼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끝이 나면 평형 상태에서 자, 11 N0 더하기 11 N0 빼기 AN 그 다음 BN N 맞나요? 그럼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없어지는 A의 몰수와 변화하는 전체 몰수가 매 순간 같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겠네요. AN과 마이너스 AN 더하기 BN N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같다. 무슨 말 하겠죠? AN이 뭐예요? A 뭐냐면 A가 반응하는 몰수 알겠죠? 근데 마이너스 AN 더하기 BN 플러스 2가 뭐냐? 자, 요만큼이 뭐냐면 전체가 변하는 몰수 변화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두 개 같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 B는 2A 빼기 1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B는 어떻게 구합니까?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B는 어떻게 구해요? 아니, 니은 어떻게 구해요? 니은. 이거 처음에 11N제로 나와서 어. 이제 5N제로 됐으니까 어. 11분의 5X 정도.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니은. 자, 여기 줍니다. 아니, 어디 지우지? 여기 줄게요. 이건 풀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운다잉? 자, 그러면 이제 니은. 자, 니은을 보시면 그러면 첫 번째 3t 시간 후 A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자, 11에 2 빼기 2 빼기 2 빼기 하니까 바로 5N0 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때 농도를 계산해 봅시다. 자, 농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때 A의 농도를 3t 시간에서의 농도라고 합시다. 자, 그럼 농도는 뭐로 나누는 거예요? 농도는 몰수를 부피로 나누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N0를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저 N0 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란 얘기예요? 바로 11분의 X 곱하기 1리터 이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란 얘기죠. 맞나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11분의 5x. 무슨 말 알겠죠? 자, 니은 됐고요. 그 다음 디귿은 어떻게 하죠? 이거 2리터에 넣으면은 물 농도가 2분의 x가 되니까 방광기 2분의 y일 거예요. 아 그러니까 2분의 y 시간 분 걸리면 4분의 x 물 농도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디귿은 부피가 2리터인 강철 용기에 A몰의 A가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 새로운 초기 조건. 자, 뭐냐면 부피는 2리터고 그다음에 A가스를 X몰만큼 넣었대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새로운 초기 조건에서는 A의 새로운 초기 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X의 값이 뭐로 표현됐었죠? X가 11N0였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11N0에 바로 2리터 면 얘는 앞서 초기 농도의 절반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0차 반응의 반감기,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0차 반응의 반감기가 일반적으로 어떤 꼴이에요? 아까 어떤 꼴이라고 했어요? 0차 반응의 반감기가 일반적으로 어떤 꼴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2K분의 그 반응물의 초기 농도라고 했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 반감기가 누구랑 비례해? 초기 농도랑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면 처음 초기 농도가 X였을 때 절반의 농도가 될 때 걸린 시간이 Y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Y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반감기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바로 두 번째 문제에서는 A의 그 뭐냐면은 그 농도가 초기 농도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이게 예전 초기 농도가 X였으니까 얘는 이제 2분의 X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초기 농도가 X일 때 반감기가 아까 Y라고 했다면 초기 농도가 2분의 X면 반감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겠어요? 바로 2분의 Y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누구하고 누가 비례하니까? 반감기하고 초기 농도가 비례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시다시피 거기 4번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다. 요게 0차 반응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바로바로 풀 수도 있는데 약간 아리까리 할 수도 있으니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래 갔다 오세요. 요 동일 시간 간격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동일 시간 간격의 의미가 뭘까요? 동일 시간 간격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의미예요. 근데 저게 왜 문제화되어 나오냐면요. 지금 사실 이제 이 문제 여러분 풀라고 하니까 잘 풀었는데 놀랍게도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한테 이거 문제 풀라고 하면 잘 못 풀걸요?
아니 물론 뭐 시간 오래 주면 다 풀긴 하겠지만 이게 되게 그 대학 교수들은 이런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페셔널한 영역의 속도론에서는 동일 시간 간격이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왜 동일 시간 간격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냐면 0차건, 1차건, 2차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식이 있거든요. 미분방정식을 풀어 나온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함수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의 농도, 내가 원하는 시간의 농도, 임의의 시간의 임의의 농도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일 시간 간격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궁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영역에서는 저 동일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왜 이런 식으로 동일 시간 간격 문제가 나오냐면 바로 수능이기 때문이에요. 수능에서는 뭐를 사용할 수가 없다? 계산기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함수가 있어도 계산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동일 시간 간격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뭐냐면은 계산기가 없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서만 동일 시간 간격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동일 시간 간격이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래도 알긴 알고 있어야죠. 뭐 가오가 있잖아요. 뭐 가오가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0차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볼까요? 0차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볼까요? 1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자. 여기 준다. 나, 허이, 허이.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은 1차 반응입니다. 자, 앞서 반응식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속도식을 어떻게 잡기로 했냐면 마이너스 dr dt 한 다음에 속도 상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항상 K로 잡겠어요. 여기에 반응물 농도의 1승 요걸 1차 반응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자. 자,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자, 요 수식에서 짜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아요? 이런 수리적 테크닉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아까 변수 분리라고 한다고 했죠. 혹시 그 학교에서 미분방정식 수강했어요? 아니요, 그거 네. 5학기에 열렸다. 5학기 3학년 돼야 돼요. 5학기 때 열려요? 미분방정식? 알겠습니다. 미분방정식 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칼사 못 듣지 않나? 못 듣는구나. 한번 물어? 재윤 깼어요? 깼어요. 갑자기 재윤의 존재감이 막 갑자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분 뭐 방학인데 어떻게 뭐 영화도 보러 가고 안 해요? 영화 보는 과제예요. 영화 뭐라고요? 영화 보는 게 뭐라고요? 영화를 봐야 되는 영화 하나를 봐야 되는 게 과제거든요. 진짜로요? 컨택트. 국어 과제가 컨택트가 소설이 있잖아요. 네. 그 소설이랑
컨택트요? 네. 그거 외계인 나오는 거? 아, 그 어라이벌. 그 어라이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컨택트라는 게 옛날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그거 말고 아, 최근에 나온 거요? 그러니까 어라이벌. 그 헵타포드 외계인 나오는 거. 구원 선생님 되게 좋으신 분이네요. 예, 자연과학자라고 하면 꼭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나는 소설을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나는 소설을 당연히 안 봤습니다. 왜죠? 나는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동의가 안 돼요. 난 책을 하나도 안 읽어요. 왜냐하면 나는 책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뭐가 이해가 잘 되냐면 그림하고 수식 이 이해가 잘 돼서 당최 글은 못 읽겠어. 그래서 이제 소설은 안 읽었는데 영화는 내가 정말 대단하게 봤거든요. 영화는 너무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화를 내가 그 김선아랑 이제 보러 갔다가 아 영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OTT에 이렇게 떴을 때 정가연을 앉혀놓은 다음에 그 영화가 플레이가 되고 그 곳곳의 상황에서의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는 설명을 해주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괜찮은 영화니까 특히나 자연과학자라고 하면 꼭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내 수업 시간에 꼭 그 영화 보라고 했었는데 그 영화 보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이게 여러분 수업 때인지 아니면 영재고 입시 때 수업인지 내가 그 어라이벌이라는 영화 꼭 보라고 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하여튼 그거를 또 알아봐 주시는 국어 선생님이 계시네요. 과제가 돼버리면 이제 과제가 돼버리면 그렇죠. 근데 그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는 온 가족이 봐도 좋은 영화예요. 그리고 내가 소설을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특히 영화는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영화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애를 안 낳아보면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본 사람이 봐야 하는 그거예요. 대단한 영화예요. 이게 대단한 영화. 그러니까 감독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라서 그 영화 감독이 드니 벨레볼이라는 캐나다 감독인데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꼭 보세요. 여기 있죠. 소설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소설도 꼭 기회가 되면 보시고. 근데 영화는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라고 하면 꼭 봐야 되는 영화야.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굉장한 영화입니다. 왜 언어를 배우느냐에 대한 영화입니다. 정말 이거 정말 내가 한 장만 하면 해석해주고 싶은데 하여튼 정말 엄청난 영화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영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그 영화의 여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영화는 진짜 1도 자극적인 장면이 없어요. 영화는 누가 봐도 그냥 맹숭. 그래서 대부분의 관객은 자요. 막 이렇게. 이제 나 같은 자연과학자나 쇼킹하게 보는 거지. 정말 대단한 영화예요. 꼭 봐야 돼. 알겠죠? 아유 참네. 언어.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을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로 하죠. 영어 수업 때 영어로 하죠. 그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영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 어느 과목에 있어요? 영어예요. 영어 있고 영어. 화학 있고 화학? 생물 있긴 해. 수학은 나중에 물리 있어요? 수학이 그래서 있긴 해. 여러분 수업에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게 들어있는 이유가
그 Arrival이란 영화의 의미예요. 그 Arrival이라는 영화에 혹은 소설에 담겨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원어민 수업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수업은 절대로 외국어로 해서는 안 돼요. 외국어로 하는 수업이야말로 최악의 수업이에요. 영어 수업도 한국어를. 한가연 선생님들, 한가연 선생님. 그러니까 영어 수업도 한국어로 진행돼야 돼요. 이거 제발 한가연 교장 선생님께 이거 꼭 알려주시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예. 예, 그거를 깨우치지 못하는 교육 행정가들이 그냥 겉으로만 알고 여러분 수업에 원어민 수업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는 얕게 앓는 사람들이 원어민 수업에 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넣은 건데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면 원어민 수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를 깨우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 행정가들은 공부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도달 못하니까 여러분 학교처럼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학교에는 쓸데없는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외국의 사람을 불러다가 수업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제발 한가연 교장 선생님 앞에서 이 말 해주시면은. 자, 왜냐하면 여러분 느낄 거 아니에요. 똑같은 화학도 영어로 듣는 게 이해가 잘 돼요. 나한테 듣는 게 이해가 잘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 정말이에요. 아니 이게 느낄 거 아니에요. 느끼는 게 진실이에요. 느끼는 게 진실이라고. 근데 그 영화 진짜 정말 중요한, 정말 내가 정말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니까. 자, 가자. 자, 보자. 그 영화 꼭 보세요. 가족끼리 보세요. 가족끼리. 자, 선생님 여기 변수 분리를 했어. 자, 어쨌건 두고 그러면 인티그럴. 자, 그러면 적분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할까? 바로 시간은 0에서 t까지. 농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R0에서 RT까지. 자, 그럼 이제 이런 정도는 하죠. 이게 요거 하면은 로그 x 더하기 c 요 정도는 하죠. 그렇죠? 네,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농도의 역수가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해버리면 로그 함수로 바뀔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로그 농도의 t 빼기 로그 농도의 제로 는 마이너스 k 한 다음에 t 빼기 빵. 됐죠? 네.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시키면 로그 t는 마이너스 kt 로그 초기 농도의 제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알겠죠? 네. 얘 깜짝아. 예. 또 뭐? 내라고요. 내라고요? 그리고 혹은 얘를 이제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냐면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얘는 요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은 건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또 많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두 번째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 자, 우선은 어떤 표현을 하나 해보고 싶으냐면 바로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때 시간에 대해서 농도가 어떻게 나타났냐? 짜자자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지수 감소함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익스포넨셜이고 마이너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네. 그리고 시간 0에서 그때의 초기 농도를 얼마로? R0로 잡은 거죠. 그래서 1차 반응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은 시간에 따른 농도가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의 감소함수로 표현된다. 자,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짜잔, 직선이 나타나겠네요. 그래서 이때 아까 했던 것처럼 시간을 X축에 그리고 농도의 로그 취한 걸 Y축에 그리면 이게 Y절편인데 그게 요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계식과 그래프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를 당부 또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나다. 그 다음 세 번째, 반감기. 자, 반감기의 의미는 뭐 아까 얘기했었죠. 초기 농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의 시간?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반감기가 여기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반감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찾아내 볼까요? 진유르? 진유르? 힘내주세요. 힘내주세요. 그래. 진유르. 네. 진유르 혹시 그거 봤어요? 범죄도시 2? 왜요? 안 좋아한다고요? 그렇긴 하지. 그래도 범죄도시를 안 봤다고요? 그럼 그거 모르겠네요? 돈 받으러 와서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 이게 모르겠네요? 진짜로요? 그럼 모르면 안 되는데. 민채 알죠? 몰라요? 나 하얼빈의 장첸이야! 이거 몰라요? 이거 몰라요, 이거? 민채? 진짜로요? 혼자야. 싱글이야. 이도 몰라요? 이도 민채. 진짜. 그거. 민채 오늘 그 개인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OTT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로 범죄도시를 볼 수 있어요. 물론 19금이긴 하지만 네, 민채는 충분히 어른스러우니까 봐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꼭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알겠죠? 완전. 진짜. 시영이는 봤어요? 안 봤는데 알아요. 진짜? 진짜? 그거 꼭 봐야 되는데. 저는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뭐야?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19금 안 보고. 도덕적인 사람. 도덕적인. 문제가 도덕적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19금 찾아보는 나 같은 사람은 완전 비도덕적인 사람이야? 근데 19금은 괜찮지 않아요? 나는 완전
아 나요? 네. 부산과학고가 저 연산동에 있을 때 말이죠. 연산동에 있을 때 말이죠. 거기 이제 어학실 지금도 어학실은 있어요? 어학실 있어요? 어학실 이게 확실히 많죠. 어학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이렇게 그 음향 시설이 돼 있는 곳 없어요? 지금 뭐 요즘이야 뭐 워낙 전자기기가 발전돼서 내가 라떼는 있었거든요. 그럼 뭐 어학실은 당연히 영어와 관련된 영상물을 볼 수 있게 이 비디오 시설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연산동 옛날 그 부산과학고의 밑에 그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주말마다의 낙은 뭐냐면요. 주말의 낙은 보통 그 토요일, 일요일은 약간 널널하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한 점심 먹고 약간 널널할 때 혼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와요. 그걸로 어학실에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걸 내가 보고 싶은 모든 거예요. 당연히 나는 19금 이런 거 신경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신경 쓰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이미 마음만 19세를 넘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땐 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잘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어떤 욕구가 들어서 이걸 훔쳐야겠다 라는 욕구가 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이걸 훔쳐야겠다라고 하는 욕구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막아줘야 돼, 막을 필요가 없어. 막아서야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역으로 내가 얘가 너무 싫어. 근데 내가 얘를 죽이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얘를 죽일 예정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막아주어야 돼, 막아줄 필요 없어? 막아서야 돼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아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니까. 뭔 말 하는지 알겠어요? 피해가 근데 피해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이게 보고 싶을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이게 보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이걸 보고 여기서 드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경험해 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누군가 막아야 되겠느냐? 근데 이거를 원래 빌리시는데 다른 성인분들이 계신데 그걸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걸 무시하고 빌려가면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그게 나는 아직도 동의가 안 돼요. 아직도. 그건 난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생각인데 아직도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내 딸들과 모든 19금 영화를 다 봐요. 다 봐요, 난. 다 봐요. 전부 다 봐요. 그러니까 배드씬 다 봐요. 전부 다 봐요. 배드씬, 폭력 장면, 욕 나오는 거 다 봐요. 왜? 세상이 실제로 그러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왜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기준인데, 내 생각인데, 인간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나뿐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덕이나 법규나 질서가 있는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매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이 돼야 생존성 또한 올라간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 딸들하고 그런 걸 다 봐요. 다 봐요. 물론 포르노는 안 봤어요. 네, 포르노는 같이 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겠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안 되겠고, 네, 그걸 제외한 모든 예술 작품은 난 내 딸들하고 내 아내하고 다 같이 봐요. 모든 가족하고 다 같이 봐요. 그래서 가족끼리 항상 나는 그런 모든 걸 다 봐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19금 다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뭐 초등학교생 때부터. 이제 물론 그때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이 있을 수 있거나 신체 절단 장면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가은이가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거는 좀 가려요. 왜냐면 애가 너무 오래 생각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무서워해서 그런 거는 잠깐 눈 좀 감아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같이 봐요. 예를 들면 좀비물에서 신체 절단 장면 나오잖아요. 좀비물에서 막 대가리 날아가고 막 팔다리 잘리고 나오잖아요. 그런 건 가은이도 즐겁게 봐요. 아니 왜겠어요? 왜겠어요? 그런 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초등학생도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폭 영화에서 팔 자르고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폭 영화에서 이런 건 가은이가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실제 진짜 벌어진 일이니까요. 이제 그런 거는 아직 초등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좀 가려주는 편인데 그 외에는 다 같이 봐요. 그리고 토론해요. 왜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질문 같은 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의외로 담대하던데요? 의외로 담담하던데요? 네, 그냥 뭐 의외로 학생들이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지 않던데요? 내가 만났던 학생들은?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채의 오늘 과제는 뭐? 민채의 오늘 과제는 그 범죄도시에 나오는 모든 짤들의 성대묘사. 그게 이제 민채 민채 다음 주까지 성대묘사 준비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박수! 와! 애들 곡성 봤어요. 자, 봅시다. 곡성 봤어요. 어떤 거요? 곡성도 봤어요. 다 봤죠? 봤어요. 네. 안 무서워했어요. 무서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왜 안 막아줬어요? 예? 그건 왜안 막아줬어요? 곡성은요. 세계 영화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안에 2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영화고요. 네. 우리나라 영화 기준으로도 20년 안에 다시 나오기 어려운 명작이에요. 네, 곡성은 인문학적이고 자연과학적인 사유가 아주 깊을 때 나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곡성 역시 어떻게 봤냐면 매 순간순간의 장면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뭐냐면은 집에 딸들이랑 봤어요. 그래서 이게 서양 사람들의 서양 철학적 관점으로 이런 이유기 때문에 이 장면이 들어간 거다. 근데 이걸 동양 사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를 설명해 주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 때문에 그 영화를 다 같이 봤는데 영화 자체의 표현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그 딸들과 아내는 표현 자체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막을 수는 없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을 드렸어요. 곡성은 절대로 무서운 영화가 아니에요. 무서운 영화가 아니고 곡성은 인간이 우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한 우주론에 대한 영화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니까는 아는 만큼 보여. 뭐가 하여튼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우주론에 대한 영화예요. 곡성은 절대로 괴기물이나 공포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나 외의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영화예요. 절대로 괴물 영화나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거요? 악마 비기라든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보자. 이건 지워도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찬가지로 반감기라면 얘는 로그가 있고요. 로그에 2분의 1 곱하기 R0가 될 텐데. 자, 이 반감기를 지워버렸네. 자, 반감기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수식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제목은 잠깐 비워놓으시고요. 초기 농도의 절반은 초기 농도 곱하기 exponential minus k 반감기. 이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수로그의 관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반감기란 로그의 over k.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식의 어떤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1차 반응의 반감기는 초기 농도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수식상에서 초기 농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근데 아까 0차 반응에서는 반감기가 어떻게 됐어요? 0차 반응에서는 2K분의 초기 농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초기 농도가 변하냐에 따라서 반감기도 변했었다고요. 그런데 1차 반응은 초기 농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농도가 고농도건 저농도건 정해진 반응의 반감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1차 반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 16개가 있었어. 그러면 8개가 될 때 걸리는 시간이 만약 1초다. 그러면 8개가 4개가 될 때 걸리는 시간도 몇 초다? 1초다. 4개가 2개가 될 때도 1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1차 반응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다. 그 다음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 수식 있죠? 자, 아까 0차 반응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식도 외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거 자, 내가 말 하나 안 하나 말 하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외워야 돼. 외워. 그 다음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이것도 외워. 알겠죠? 외워야 돼. 그래야 후딱후딱 풀 수 있어. 이때 한 가지 관계식이 더 있어요. 자, 요렇게 얘를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짜잔 한 다음에 exponential minus kt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네.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k가 원래 의미는 뭐죠? k가 뭐였어요? 원래 k? 속도상수야. 속도상수. 근데 그 속도상수가 어디에 있냐면 짜잔 여기 있네. 네. 아, 그리고 이 식도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이것도 외워. 알겠죠? 외워. 저기 속도상수 여기 있지? 네. 그러면 저 속도상수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exponential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반감기분의 시간. 자, 이렇게 써도 되겠지. 네. 자,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거라고. 맞아요? 네.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자, 표현을 조금 다시 씁시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저 과정 이해돼요? 저 지수로그 관계에 의해서 ln이라고 쓰면 밑이 뭐예요? 밑이 2잖아요. 그럼 요 밑이 2하고 요 2하고 약분되죠? 약분되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면 2분의 1이잖아. 네. 그리고 요 지수는 그대로 남을 거고.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1차 반응을 뜻하는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때 얘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좋냐면요. 자, 만약에 시간이 반감기만큼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t가 반감기가 되는 거지. 그럼 요만큼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1인 거지. 그럼 이게 2분의 1이겠네? 그럼 그때 농도가 초기 농도의 절반이네. 자, 되게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반감기를 단위로 그 반감기의 배수만큼 절반씩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수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직관적으로는 이 식이 더 편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식을 사용하면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1차 반응은 되게 자주 나오니까 요거, 그리고 요거까지 싸그리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시에 갔다 오세요.